새벽 5시였습니다. 골목에는 리어카 바퀴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바퀴가 작은 돌멩이를 건드릴 때마다 짧고 둔한 소리가 났습니다. 박불래 씨는 그 소리에 맞춰 걷고 있었습니다. 62살. 한때 남편 사업을 뒤에서 바쳐온 여자. 지금은 새벽마다 이 골목을 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멈췄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쥔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10m 앞 골목 끝 재활용 수거함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코트, 반듯한 어깨, 등이 곧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모서리가 다른 봉투였습니다. 손때가 타 있었지만 풀칠한 부분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뜯긴 흔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 한 번도 안 뜯었어요. 박불래 씨는 그 봉투를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직접 만들어 던진 것이었으니까요.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왜 20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열지 않았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리어카 바퀴가 멈추자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불래는 손잡이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장갑이 없는 오른손이 새벽 공기에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새벽이었는데도 손끝이 시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무릎도 좋지 않았습니다. 오르막에서 한 번씩 멈추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골목은 괜찮았습니다. 평지였고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고 새벽에 지나는 차가 없었습니다. 불레가 가장 오래 다닌 구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수거인인 줄 알았습니다. 새벽에 이 골목을 도는 사람은 불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역이 겹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 눈을 피하며 지나치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것이 규칙이었고 늦게 온 사람은 기다리거나 돌아가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불레는 리어카를 세우고 잠시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가면 그 다음에 가면 됐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서두를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장 코트였습니다.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짙은 남색. 새벽 가로등 불빛 아래서도 원단의 결이 보일 만큼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구두 뒤꿈치가 아스팔트에 닿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폐지를 수거하는 사람이 그런 옷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자세로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불레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리어카 바퀴 소리도 느려졌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불빛이 그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돌아섰습니다. 불레는 그 순간 리어카 손잡이에 힘을 줬습니다. 쥐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손잡이를 놓으면 뒤로 밀릴 것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손잡이를 쥐고 있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게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0이 넘은 얼굴이었습니다. 불레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살이 약간 빠져 있었고 눈가에 잔줄이 생겼습니다. 입술이 얇아 보였습니다. 새벽 추위 때문인지 오래 서 있었기 때문인지 혈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레는 알아봤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눈매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 눈을 살짝 좁히는 방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지수였습니다. 불레의 손등 위로 힘줄이 올라왔습니다. 리어카 손잡이가 미세하게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지수는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걷지도 않았습니다. 불레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불레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돌아서는 사람이었다면 불레도 다음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지수는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불레가 소리를 질러도 봉투를 던져도 지수는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방식이 불레를 오히려 더 힘들게 했습니다. 화를 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손때가 타 있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봉투 겉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투는 그대로였습니다. 풀칠한 부분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뜨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봉투였습니다. 불레의 시선이 봉투에 닿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단단하게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 안에서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봉투를 든 채로 불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인지 그냥 서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봉투의 낡은 표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불레는 그 불빛을 봤습니다. 봉투를 봤습니다. 봉투의 모서리를 봤습니다. 새벽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바퀴 소리도 바람도 지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공기만 있었습니다. 불레는 그 공기 속에서 리어카 손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여전히 빨간 채로. 불레가 처음 지수를 본 건 봄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데려왔을 때 지수는 현관에서 한 발짝 들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눈을 마주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불레는 그 잠깐을 봤습니다. 불레는 그런 것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손을 봤습니다. 손끝이 거칠었습니다. 손마디가 굵었습니다. 일한 손이었습니다. 오래, 많이 일한 손이었습니다. 불레는 그걸 알아봤습니다. 알아봤기 때문에 더 조여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처음 이 집 현관에 들어섰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손끝이 거칠었습니다. 그때도 눈을 마주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도 목소리는 작지 않았지만 어딘가 단단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불레는 그 기억을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오래 붙들고 있을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지수에게 짐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남편 박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들어오던 날 태수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밥은 먹었냐? 오는 길에 힘들지 않았냐? 어머니한테 인사 잘 드려라.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불레는 부엌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며 냄비 뚜껑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뚜껑이 냄비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짧은 쇳소리를 냈습니다. 불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태수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불레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국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불레가 지수에게 처음 소리를 지른 건 결혼 3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국이 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태수가 먼저였습니다. 요리도 제대로 못하냐고 태수가 말했고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불레가 지수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수의 말 위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빠르고 크게. 지수에게 향하는 말이 태수의 말을 묻을 수 있도록, 식탁 위에 태수의 목소리가 남아있지 않도록. 지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불레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불레는 소리를 지르고 나서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밥상 모서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태수는 국그릇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불레는 부엌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이미 끝났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근 채였습니다. 물을 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창 너머 골목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가 끊겼습니다. 형광등이 부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그 빛 아래 서서 싱크대 앞을 바라봤습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싱크대에 가지런히 엎어놓은 그릇들, 자신이 닦아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낯설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하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결심이 무엇인지는 그때는 불레 자신도 분명히 몰랐을 겁니다. 그냥 오래 서 있었습니다. 부엌 불을 끄기 전까지. 결혼 첫해 불레는 지수를 쉬게 두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새벽 4시에 깨웠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됐습니다. 불레가 방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한 번 했습니다. 세게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번. 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수는 그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불이 켜지는 소리가 들려야 불레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수가 먼저 일어나 있지 않으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 번째 노크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오래 기다린 후에 왔습니다. 그 기다림이 더 무거웠습니다. 친정에 가는 날엔 시간을 재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저녁 6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전화를 했습니다. 말은 짧았습니다. 밥은? 그게 다였습니다. 그 두 글자 뒤에 오는 침묵이 나머지를 다 말해줬습니다. 지수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잠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손에 핸드폰을 쥔 채로 친정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처럼. 지수의 친구가 집에 오는 것도 막았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님 치를 준비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꺼낼 때마다 불레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지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습니다. 불레는 그 전화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지수가 받은 월급 통장을 불레가 한 번 본 건 우연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잠깐 올려져 있었습니다. 불레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살림비 요구 금액이 2배가 됐습니다. 지수는 군말 없이 냈습니다. 아들 민주는 어느 날 저녁 불레에게 따졌습니다. 엄마, 왜 그러는 거야? 지수가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민준이 불레에게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불레는 민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끊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하는 거 내가 왜 따지냐?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높지 않았습니다. 높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수는 민준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더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불레는 그 장면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수가 민준을 말리는 손, 민준이 불레를 향해 무언가 더 하려다가 멈추는 것.
불내 때문이 아니라 지수 때문에 멈추는 것. 불내는 그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불내를 독한 시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반찬 가게 앞이었습니다. 옆집 여자와 이웃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말이었습니다. 불내가 지나가는 걸 알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내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본 봉투를 두 손으로 나눠 들고 걸었습니다. 한 손이 조금 더 무거웠습니다. 그쪽 어깨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독한 시어머니. 불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맞는 말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준이 지수에게 처음으로 우리 나가서 살자고 한 건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불내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복도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작게 말하는 사람처럼 들렸지만 복도에서는 다 들렸습니다. 지수야, 우리 나가서 살자. 이러고 살면 안 되잖아.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물컵을 든 채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수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슨 뜻인지 불내는 알 것 같았습니다. 물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불내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더 독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빨라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없는 사람처럼, 무언가를 끝내야 하는 사람처럼 반찬을 더 자주 치웠습니다. 지수에게 잔소리를 더 자주 했습니다. 목소리를 더 자주 높였습니다. 그러나 불내의 눈은 지수를 향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도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눈치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저녁이었습니다. 지수가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이 물에 잠기고 헹궈지는 소리가 부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끊기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불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보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와 부엌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 태수가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을 지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불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멈췄습니다. 불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서 부엌 입구가 시야 끝에 걸렸습니다. 태수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 옆에 섰습니다. 가까이. 수고해. 목소리가 가벼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불내의 귀에 닿았습니다. 불내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쥐고 있었습니다. 리모컨 버튼이 손바닥에 눌렸습니다. 지수의 몸이 살짝 틀렸습니다. 어깨가 앞으로 당겨지는 것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물을 잠그려는 것도 아니었고 다른 그릇을 집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틀렸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불내는 그것을 봤습니다. 소파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불내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걷는 걸음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보이지 않도록 걸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컸습니다.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민준이 술 사온다고 했는데 안주 준비해야지. 거기서 뭐해? 부엌 안으로 들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소리가 물소리를 덮었습니다. 지수가 돌아봤습니다. 태수가 손을 걷었습니다. 불레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로 나왔습니다. 불레는 그 냉기를 정면으로 받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찬장 위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냉장고 안의 불빛이 불레의 얼굴을 하얗게 비쳤습니다. 태수의 슬리퍼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부엌에서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거실을 지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불레는 냉장고에서 두부 한 모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났습니다. 지수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부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소리와 칼소리가 섞였습니다. 창밖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불레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지수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불레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번 오늘 친정 가 있어. 이유를 묻기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불레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신발장 문이 열리는 소리, 신발을 꺼내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닫히는 소리. 불레는 자기 방 안에 있었습니다. 소리만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잠깐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부엌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수의 방에서도 소리가 없었습니다. 불레는 그 조용함 속에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 태수의 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태수의 방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불레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문에 닿기 직전에 손을 걷었습니다.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낮고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불레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서 있었습니다. 손을 내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골목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불레는 그 불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지수가 열었던 방 창문과 같은 방향의 바람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불레는 아침 일찍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열지 않는 서랍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몇 개와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불레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불레만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몰랐습니다. 태수는 더욱 몰랐습니다. 불레는 봉투 겉면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글씨가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쓰고 나서 접었습니다.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풀칠을 했습니다. 손으로 꾹 눌러 붙였습니다. 봉투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앞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민준이 없는 날을 골랐습니다. 민준은 그날 오전부터 약속이 있었습니다. 불레가 먼저 권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친구들 만나지 않냐? 젊을 때 많이 다녀라. 민준은 의아하게 쳐다봤지만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불레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다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수를 불렀습니다. 지수야, 나와봐.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면서 불레를 봤습니다. 불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봉투를 봤습니다. 그리고 불레를 봤습니다. 앉아. 지수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불레는 지수의 그 자세를 봤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불레 앞에 앉을 때마다 지수는 항상 그렇게 앉았습니다. 등을 세우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먼저 말하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불레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겨울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베란다 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바닥 어딘가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불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하고 헤어져.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불레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그 눈을 마주보면서 테이블 위에 봉투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지수 앞에 던졌습니다. 이걸로 꺼져. 봉투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지수 앞에 멈췄습니다. 지수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불레를 다시 봤습니다. 불레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집어. 지수는 봉투를 집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두꺼웠습니다. 안을 열려는 것처럼 손가락이 봉투 입구로 갔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일어섰습니다. 불레는 소파에 앉은 채로 있었습니다. 지수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옷장 문 소리가 났습니다. 불레는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하나씩 들었습니다. 짐을 싸는 소리였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급하지 않은 사람처럼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수가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소리가 났습니다. 불레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지수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소리가 끊겼습니다. 신발 신는 소리도 가방을 고쳐드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불레는 그 잠깐을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지수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불레는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등을 더 세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닫혔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짧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불레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베란다 창이 다시 떨렸습니다. 불레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지수의 신발이 없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불레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차리는 중이었습니다.
지수 어디 갔어? 불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수 어디 갔냐고. 보냈어. 민준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불레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랬냐고, 무슨 권리로 그랬냐고, 지수가 뭘 잘못했냐고. 불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불레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하나도 막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3개 닫혔습니다. 불레는 부엌에 남았습니다. 가스불을 껐습니다. 냄비 뚜껑을 닫았습니다. 불이 꺼진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놓였습니다.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불레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 태수의 방 쪽을 한번 봤습니다. 복도 끝, 불이 꺼진 방이었습니다. 태수는 민준이 소리를 지르는 동안에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아들 민준은 집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왔다가 하루 만에 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불레는 왜 빨리 가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더 있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준이 신발을 신고 나가면 현관까지 따라갔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는 민준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 태수가 병이 난 건 그로부터 몇 년 후였습니다. 처음엔 허리였습니다. 그 다음은 무릎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었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불레가 옆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병원 대기실 의자는 딱딱했습니다. 불레는 번호표를 쥐고 기다렸습니다. 태수의 이름이 호출될 때까지, 검사실에서 나올 때까지. 태수가 완전히 드러눕고 나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크게 틀던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불레는 그 조용함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 씹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삼킬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것과 편한 것이 같은 모양일 수 있다는 걸 불레는 그때 알았습니다. 간병은 불레가 혼자 했습니다. 민주는 멀리 살았습니다. 자주 올 수 없었습니다. 불레는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기저귀를 갈고 약을 먹이고 몸을 닦았습니다. 매일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계속했습니다. 태수가 죽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태수가 불레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불레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태수가 천장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있냐? 불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를 말하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태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불레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태수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태수가 죽고 나서 불레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민준이 내려왔습니다. 사흘 동안 옆에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민준이 다시 올라가던 날 불레는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민준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불레를 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불레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가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쓰러진 건 태수가 죽고 2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불레는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택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민주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불레는 유리창 너머로 봤습니다. 기계들이 민준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났습니다. 불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서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한번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고 불레를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불레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의 손이 불레의 손을 쥐는 힘이 약했습니다. 말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불레는 그 입술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불레는 민준의 손을 쥔 채로 있었습니다. 옆으로 비켜야 했습니다. 불레는 손을 놓았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오후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불레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그 자리에 앉아서 민준의 입술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일들이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남편 태수가 남긴 빚이 있었습니다. 불레가 모르는 빚이었습니다. 사업을 접은 후에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집이 넘어갔습니다. 불레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떨 힘이 없었습니다. 반지하로 갔습니다. 습기가 많았습니다. 겨울에 벽에 물이 맺혔습니다. 그 다음엔 쪽방으로 갔습니다. 좁았습니다. 그 다음엔 지금의 골목 근처로 왔습니다. 반지하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리어카를 끌기 시작한 건 그해 겨울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무거웠습니다. 무릎이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몸이 익숙해졌습니다. 무거운 것도 새벽의 추위도 사람들의 시선도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보다가 불레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봉투 안에 자신이 무엇을 넣었는지 지수가 알기는 했을까? 뜯어봤을까? 아니면 버렸을까? 아니면 아직 가지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계속 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천장을 봤습니다. 새벽 골목이었습니다. 지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두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불레 쪽으로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불레는 받지 않았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쥔 채로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차가웠습니다. 쇠냄새가 손바닥에 배어 있었습니다. 불레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봉투를 받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 한 번도 안 뜯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거실에서 불레 앞에 앉아 있을 때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불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뜯으려고 했는데요. 잠깐 멈췄습니다. 뜯으면 진짜 끝날 것 같아서 못 뜯었어요. 골목에 바람이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벽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불레는 그 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들으면서 봉투를 받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봉투는 그대로였습니다. 모서리가 닳았습니다. 손때가 탔습니다. 그러나 풀칠한 부분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불레가 손으로 꾹 눌러 붙였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지수가 봉투를 불레의 리어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불레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리어카 위에 놓인 봉투를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리어카 손잡이에서 손을 뗐습니다. 봉투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과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봉투 안에 편지를 넣고 풀칠을 하고 지수 앞에 던지던 날과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블레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천천히 뜯었습니다. 풀칠한 부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골목의 새벽 공기 속에서 그 소리만 들렸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채권 증서 묶음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종이에 배어 있었습니다. 블레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접혀 있는 편지였습니다. 블레의 글씨로 쓴 것이었습니다. 블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20년 전 새벽에 혼자 쓴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던 날의 글씨였습니다. 그래서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 나도 20년을 버텼다. 너는 버티지 마라. 이 돈은 내가 시집 올 때 갖고 온 것이다. 내 것이다. 너한테 주는 것이다. 아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아들은 아비를 닮았다. 나는 아들을 믿지 않는다. 너는 나가서 잘 살아라. 블레는 편지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블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그러나 지수는 말했습니다. 천천히 한마디씩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처음 들어온 날부터 민준이 없는 날을, 블레가 자신을 부엌으로 내몰던 날들을, 블레가 소리를 지르면 아버님이 방으로 돌아가던 것을, 블레가 자신을 친정으로 내보내던 날 밤 방에 혼자 남게 되지 않았던 것을 블레는 듣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말이 끝났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여전히 두 사람 위에 있었습니다. 블레는 채권 증서를 받습니다.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받습니다. 20년 동안 뜯리지 않은 채로 있었던 봉투였습니다. 지수가 들고 다닌 봉투였습니다. 버리지 않은 봉투였습니다. 블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리어카 옆이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였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블레는 봉투를 두 손으로 쥔 채로 주저앉았습니다. 등이 구부러졌습니다.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블레가 소리내어 우는 것은 20년 만이었습니다. 태수가 죽던 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눈을 감던 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집이 넘어가던 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골목 아스팔트 위에서 리어카 옆에서 20년 전 자신이 던진 봉투를 두 손으로 쥐고 앉아서 소리가 났습니다. 골목에 그 소리만 있었습니다. 지수는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블레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블레가 우는 동안 지수는 옆에 앉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블레의 울음이 잦아드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것도 멈췄습니다. 블레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거칠고 빨간 손이었습니다. 리어카를 끌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빛이 시작됐습니다. 새벽이 끝나려는 것인지 하늘 끝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닌 다른 빛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었습니다. 블레는 그 빛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지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코트 무릎 부분을 손으로 털었습니다.
아스팔트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번 털었습니다. 그리고 불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불레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40이 넘은 손이었습니다. 20년 전보다 손마디가 굵어졌습니다. 그래도 일한 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레가 처음 알아봤던 손이었습니다. 현관에서 고개를 숙이며 들어오던 날 불레가 눈여겨봤던 손이었습니다. 불레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혼자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욱신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던 것이 무릎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불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지수는 손을 거두지 않고 기다리다가 불레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레가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채로 앞을 봤습니다. 지수가 옆에 섰습니다. 불레의 반걸음 뒤에 앞서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서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조금 뒤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리어카 바퀴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소리였습니다. 불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두 사람 위를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골목 끝 재활용 수거함 앞에 왔습니다. 불레가 멈췄습니다. 리어카를 세웠습니다. 바퀴 소리가 멈췄습니다. 불레는 손잡이를 잡은 채로 있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손을 뗐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리어카 손잡이에서 먼저 손을 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리어카를 세우고 폐지를 실으면서 손잡이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지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씻지 않은 채로 손잡이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수는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레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리어카를 두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거함 앞에 리어카를 세워두고 몸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이기도 했고 그럴 이유가 없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지수가 따라갔습니다. 불레의 반걸음 뒤에서 같은 속도로 따라갔습니다. 리어카는 수거함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조금씩 밝아오는 골목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허공에 있었습니다. 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